보시면 요거 변경 나오면 두 줄 기억하셔야 돼요. 정책의 변경하고 뭐의 변경이요? 추정의 변경. 그래서 이거 두 줄이면은 웬만한 문제 거의 다 맞춥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강가는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법?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처럼 예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정치 그러면 예측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래서 정답 1번. 추정은 소급이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전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요건 우리 분계 몇 번 해본 적 있습니다. 국공채 나오면 그 차액 있죠. 차액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부대비용 처리합니다. 원가 처리. 그래서 1번 맞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증여라는 게 공짜로 받는 거죠. 우리 공짜로 받으면 이분계 하셔야 돼요. 앞에 보세요. 차변의 건물. 공짜로 받았다. 뭐예요? 네, 자산, 수증, 이익. 그러면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는 취득원가 계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계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공짜로 받는 거 자산, 수증, 이익. 안 갚아도 되면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불나거나 지진 나면 무슨 손실? 재해 손실. 그 다음에 보험금 받으면 보험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 언제 어떨 때 쓰는지 좀 봐주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철거 비용은 뭘로 처리하냐면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걸로 처리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왜냐면 우리 건물 유형자산이잖아요. 이 유형자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팔았어도 처분 손실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팔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유형자산 관련돼서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분할 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정부보조금에다 밑줄 치세요. 정부보조금은 이제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기장치를 사는데 3억이 들어. 근데 정부에서 1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어쨌든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기계 같은 것들 하나 사려면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거 사면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그래서 내 거에다가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뭐 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차감하는 형식. 근데 왜 차감하냐면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맞죠? 국가 돈인데 내 돈처럼 뭐 하는 거죠? 쓰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에다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에 우리 감가상각방법에 뭐 있죠?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연수 합계법, 이중 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정답 1번. 왜냐면 유효이자율법 없어요. 유효이자율법은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요? 사채. 그 다음에 4번 자본조정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4번. 우리 매도가능증권은 어디라 그랬어요?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회계처리죠. 3월 1일날 해외에 뭐 했죠? 팔았죠. $10,000에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제품 매출 얼마요? 1,000,000원. 돈 받았다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1000.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1050만원. 그래서 통장으로 105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예요? 1000.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더 받았다. 외환차 이익. 그래서 정답 4번.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이익은 언제 쓴다? 결산 때.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나오면 3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원래 목표가 재무회계는 3개 이상이에요. 당연히 많이 맞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3개보다 줄어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합격하는데 좀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첫 번째 게 총원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 그래서 A는 총변동비예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총고정비예요. 왜냐하면 총고정비는 뭐한다?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총고정비.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은 A하고 C. 1번. D는 없어요. 우리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소 그래프는 이거라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이게 감소 그래프예요. 그래도 거기에 있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하고 뭐야? C.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변동비 나오면 여기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맞는 그래프 찾으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론 개수가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보시냐면 답이 몇 번이냐 하지 말고 지금 저희 교재에 있는 것만 해도 한 10회 정도 되거든요. 150문제 정도 돼요. 그러면 연습장 펴놓고 1번 지문 읽고 요 지문하고 관련된 거 쭉 적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나면 뭐 동영상을 보고 적으시던가 아니면은 그 암기하라고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적어요 쭉. 그것만 한 2, 3일만 해도 최소한 한두 개는 더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원가랑 박스 안에 보시면 총 나오면 긴 거요 짧은 거요? 네, 짧은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슨 품?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기초 얼마예요? 50, 총 200. 그 다음에 기말 얼마냐면 100. 차변과 대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부족해요? 150. 그 다음에 지금 구하는 건 제공품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품까지.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릴 땐 매출원가, 남을 땐 기말 제품. 아까 150이었죠? 그 다음에 기초 얼마예요? 40. 기말 얼마예요? 45만원. 차변과 대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145만원. 정답 몇 번? 1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왜요? 많이 풀었잖아요. 8번도 틀리면 안 돼요. 정답 4번입니다. 이론적으로 좋으면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론과 실기는 다르다.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 완벽해요. 근데 실무에서는 못 써요. 왜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좋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어떻다?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우리 직접 배부랑 단계 배부랑 상호 배부 있죠. 그래서 직접은 보조금은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화. 계산은 뭐요? 복잡.
그 다음에 9번 우리 개별은 뭐하다 비싼 거다. 그 다음에 종합은 뭐한 거다 싼 거다. 그래서 일단 정답 4번입니다. 개별이 정확해요 종합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해요. 왜요? 개별은 몇 개씩? 하나씩.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그리고 전산 세무는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완전히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풀란 얘기는 아니고 정리를 하면서 풀어도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보다 시험 볼 때쯤 되면 한 5분에서 10분 더 빨라질 거니까. 근데 전제 조건은 연습을 했다란 전제하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과대배부 과소배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기말 제공품. 그래서 다음 문제에 기말 제공품 나오죠. 요건 종합이에요. 10번 문제는. 그래서 10번 문제 써 있잖아요. 종합이라고. 그 다음에 과대배부 과소배부 나올 때에는 제조 간접비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예요. 개별원가 계산. 그래서 10번 보시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인데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균등 발생.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우리 거기 보시면은 무슨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평균법하고 무슨 법? 선입선출법. 둘 다 구해야 되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면 밑에 것만 쓰면 된다 그랬죠. 완 플러스 말. 그 다음에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촉. 완 몇 개? 500개. 말은 200개에 몇 프로요? 50%. 그래서 몇 개요? 600개.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 그 다음에 500개 더하기 200개의 50% 빼기 200개의 몇 프로? 30%. 그래서 540개. 정답 몇 번? 1번.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나오면 5개 다 맞춰야 됩니다. 왜요? 6번 했었죠? 7번 했었죠? 8번 했었죠? 9번 했었죠? 10번 했었죠? 새로운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했었던 거, 자주 했었던 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 최대한 많이 맞추는 거고, 안 했었던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찍신한테 좀 의지를 해야지. 왜냐면 모르는 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세 공제는 확정 신고만 가능하고요. 10년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 5년은 옛날 겁니다. 과거엔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대손세 공제도 현재는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인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맨날 이 얘기 할 건데 동영상에서도 아마 제 목소리 갖고 있는 놈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모르면 여기라도 들어가 보세요. 2번은 여기에 있어요. 대손세액공제 들어가시면 아무 날짜나 쳐요. 어차피 뭐 넣을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 날짜 그냥 넣어요. 우리 만만한 게 1월 1일이잖아요. 금액도 아무거나 넣어요. 그러면 여기 가면 사유 떠요? 안 떠요? 뜨죠. 여기에 파산, 강제집행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봤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삭제. 근데 삭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슨 신고 때만 가능? 확정신고 때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년 아니고 10년이에요. 5년은 옛날 거예요. 그리고 이쪽 파트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복불복이에요. 네. 아는 거 많이 나오면 많이 맞추는 거고 모르는 거 많이 나오면 많이 찍어야 되는 거고 약간 복불복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앞에 보시면 우리 과세 대상에 세 가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채무 불이행으로, 근데 저희 요 파트는 배운 적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못했을 때요, 충당됐을 때. 그러면 우리 여기 보세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에 물납, 그 다음 뭐 있었었죠? 담보,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양도. 그래서 이거 1번으로 찍으시는 분들 많을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담보물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채무 변제에 못했다, 충당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팔아서, 뭐를 갚았죠? 돈 갚았죠. 그러면 팔았으니까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자가 폐업할 때, 우리 간주 공급에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 잔존재화. 그래서 이게 폐업 시 무슨 재화예요? 잔존재화. 남아있는 게 잔존이잖아요. 그래서 2번은 간주 공급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인적인 목적. 무슨 목적이요? 개인적. 여기 있잖아요. 무슨 공급? 개인적 공급.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왜냐면 거기 보시면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만 제공한 거지, 아직 이 부동산은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그러면 안 팔렸으면 아직 뭐 낼 필요는 없다? 세금 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돈 빌릴 때 담보 설정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빌릴 때 아파트 그 담보 대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 사실 때 이걸 제일 많이 받아요. 무슨 대출이요? 주택 담보 대출. 담보라는 건 아직 팔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 빌렸잖아요. 돈 빌렸으면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이자를 계속 못 내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빨간 딱지 붙이고 공매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담보라는 거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잘못되면 이 집을 팔아서 뭐를 갖겠다? 돈을 갖겠다. 그래서 그 은행들은 대출 받으려면 이거 갖고 오라 그래요. 뭐요? 담보 갖고 오라고.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 왜냐면 요즘 회사 무너지는 곳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니까. 슬픈 얘기긴 하지만 지금 남동공단도 비어있는데 꽤 있대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장사가 안 되잖아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아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혔었잖아요. 한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못 버틴 데들도 많죠. 그 다음에 13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건 어렵습니다.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세액. 우리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 매입세액. 그래서 매입세액은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요때는 가산세는 내셔야 돼요. 근데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거기 뒤에 보시면 발급한 사실이 뭐 된대요? 확인된대요. 그러면 발급은 한 거잖아요. 근데 전자로는 발급을 안 한 거야. 그러면 무슨 세는 내야 될 수 있다? 가산세. 왜냐면 우리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습니다. 맞죠? 네. 두 분 계세요. 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몇 억? 2억 원 이상이신 분들. 그래서 요 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해서 전송도 하셔야 됩니다. 전송 안 하면 전송 안 한 가산세도 돼요. 여기 있어요. 저희 시험에는 요건 잘 안 내는데 가산세 나와서 헷갈리시면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26번 있죠? 여기 보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내는데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종이로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종이는 전송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 청구나 경정 시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소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경정에다 밑줄 치시고 요게 누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누락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게 이제 경정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잘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경정 그러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고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요게 경정 청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다시 신고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시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 시 빼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빼먹으면 언제까지 합시다? 확정신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예정신고 누락한 거 확정신고에 신고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 분이 질문하셨었는데 거기 보시면 확정신고 기한이 뭐한 후? 지난 후. 지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하는 건 발급하는 거는 매입수액으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냐면 이게 기간을 국가에서 정해놨잖아요. 그 기간 안에는 뭐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날짜가 지난 이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떤 얘기냐면 우리 1기 확정이면 4월 1일에서 언제까지죠? 6월 30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7월 25일. 근데 만약에 1기 확정 걸 이날 발행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이요? 8월 1일에 발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오바가 돼버렸죠, 날짜가. 예, 이렇게 완전히 오바된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의도요? 뭐 덜 내려고? 세금 덜 내려고 장난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난 후,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발행할 수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요? 7월 25일까지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 내면 인정을 해주는데 그 날짜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뭐 하겠다? 못 하겠다. 왜냐면 빼먹었으면 신고기한 안에 재발행해서 채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날짜가 지난 것까지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왜냐면 이건 장난치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이거 교재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10개인가 12개를 외우시면 한 3, 5년에 한 번씩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지문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거 있죠. 뭐가 있냐면은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있잖아요. 네,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그냥 문제 위주로 보세요. 따로 이렇게 내용 찾아보지 마시고 그 문제하고 답 위주로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못 맞춰요. 뭐 때문에 틀렸냐면은 거기 정답은 2번이거든요. 2번에 실제 이자 지급일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냥 이자 지급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약정일 이후 그냥 이자 지급일이라고 나와야 돼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돈 빌릴 때 이런 약속 하죠. 내가 매달 10날 이자 줄게. 이런 약속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저기에다 적잖아요. 네. 그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이제 계약서 말고 뭐라 그러지? 차용증. 네, 차용증 같은 거 쓸 때 거기에다가 이자 몇 프로, 그 다음에 몇일 날 지급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날짜에 맞춰서 돈을 못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돈을 못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날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인데 요런 건 그냥 지문하고 답 위주로만 보세요. 이거 따로 준비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12개인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우리 딴 건 몰라도 이 뜻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몇 번을 했어요. 원천징수가 뭐 하는 거죠? 네,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돈 줄 때. 그러면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복권당첨금. 요번 시험에도 복권당첨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난리 났었잖아요. 2명 돼갖고. 그 이후에 이제 20명 되고 해서. 그래서 복권당첨금 주고받을 때 세금 띄고 받아요? 다 받아요? 세금 띄고 받죠? 그래서 1번 아니고
퇴직소득. 퇴직금 받을 때도 못 띄고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 근로소득. 우리 월급 받을 때 못 띄고 받아요? 세금 띄고 받죠. 정답 몇 번이요? 4번.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라는 게 부동산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았어. 그러면 상대방이 세금 띄고 줘요? 아니죠. 1억짜리면 그냥 얼마 주죠? 1억 주죠. 그래서 세금은 바로 띈다, 나중에 납부한다? 나중에 냅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세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1가구 1주택은 3년 이상 사시면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뭐 낼 거 없다. 세금 낼 거 없다. 하도 뉴스에서 난리 브루스를 쳐놔갖고 사람들이 1가구 1주택 사는데 왜 세금 내냐고 이런 얘기들 대빵만이에요. 왜냐면 뉴스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만 내래요? 세금만 내래. 왜냐면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2년이에요? 잠시만요. 3년일걸요? 올해 바뀌었나요?